2023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여야의 정쟁이 굉장히 확대된 느낌이 듭니다. 보수와 좌파, 좌익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혁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총선 혁명을 향한 보수의 반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 좌파 세력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제2의 추미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짜뉴스 문제, 이번에 서희초 교사 자살로 드러난 교권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거는 이러한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밀리지 않고 받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제가 일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받아치면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을 치르면서 민주당 좌파는 몰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교체는 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는 그대로입니다. 이 국회를 교체해야만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 선거에서 0.7%포인트라고 하는 극적인 승리를 했지만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고 떠난 문재인 정권 유들이 아직도 득세하니까. 그래서 그 한국을 엉망으로 만든 세력을 제거하는 혁명을 하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총선 혁명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시끄럽지만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유튜브인 고양이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갔다가 폴란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별거 없으니 오늘 좀 마십시다 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이거 날리면 바이든 어쩌고 하는 거 있었죠. MBC가 보도한 거. 참, 저도 여러 번 들어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원본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 기자가요,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막 들어도 그때 도하 보도를 보게 되면 MBC, 그건 이제 공동으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는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MBC 갔던 기자가 이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들어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것인 것 같다라고 해서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00% 동의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한 걸 갖고 이제 결론적으로 갈로를 치고 해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가짜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 중재를 거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고양이 뉴스 유튜브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고양이 뉴스는 김건희 고속도로 원인형 거짓말을 찾습니다. 태극기에 일본식 경례를 한 윤석열, 김건희 커피콩 가방의 충격적인 비밀, 한동훈 장관과 신천지 등등 좀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를 많이 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같았으면 그냥 뒀겠죠. 저는 박근혜 정부가 되게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통일대박론이 나옵니다. 통일대박론은 저도 주장했던 거고, 사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을 우리의 자본과 우리 기술, 그리고 북한이 노동력으로 개발을 하니까 굉장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겠죠. 북한은 폭발적이고 우리도 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G7을 넘어서 아주 G1, 2까지는 못 돼도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북한을 우리가 우리 주도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런 통일이 대박인 건 압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관계 회의를 쭉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우파 통일관계, 남북관계 단체를 다 모아놓고 정보를 공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좌파들이 다르게 이용해버리고, 북한이 다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촛불 시위로 탄핵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했다는 거죠. 더 나이브했던 거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력 넣어보자고 시진핑하고 관계를 좋게 했다가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하는 바람에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급히 다시 친미 친일 노선 돌아갔다가 탄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좌파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선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좌파들에 대해서는요, 팩트를 가지고 따박따박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과 김어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서희초에서 이 교사 사건이 일어나자, 학부모의 악질적 괴롭힘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며 학부모 가족이 삼성 국회의원이라는 루머가 있다라고 누가 글을 올렸죠. 그러자 네티즌들은 삼선의 한기호 의원이 서초동에 살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한기호 손녀가 서희초에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몰고 갔죠. 네. 이렇게 3인 성호, 세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 호랑이가 가짜 호랑이가 만들어지죠. 거짓말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다며 저렇다며 하다가 너 이렇지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김어준이 국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나는 알고 있다. 실명이 나올 것이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기호라는 게 확 퍼졌는데, 한기호 의원은 외손녀는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외손자가 있는데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에 다닌다. 서희초에 안 다닌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사과를 하고 했는데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박따박 팩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참 원사이드하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윤 대통령이 간 게 잘못한 건가요? 그때 불행히 이제 우리 나라에서 오송 지하도 사건처럼 수해가 발생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문제에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잡으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해 중에 꼭 가야 되냐고 비판했던 그가 광주가 큰 비를 맞고 있는 와중에, 이 참 웃기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광주 개최 홍보하려고 유럽에 갔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홍보를 한다면은 양궁협회 사람들이 가거나 체육 관계자가 가야지. 이거 완전히 놀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니른베르크, 라이프치, 스페인의 마르셀로나, 스웨덴의 말메, 덴마크 코펜하겐, 이런 데가 보니까 여길 왜 가? 여기랑 양궁이랑 무슨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있어요. 그 양궁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왜 유럽만 가? 이런 거를 따박따박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이 싸움에서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이렇게 여성스럽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사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저기 우리 대한민국을 흔드는 좌파, 그 좌파 뒤에는 이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국이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자꾸 선동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짓 뉴스가 나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법륜스님 유튜브인가 뭐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다 용서하고 이렇게 선하게 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인을 선대하라. 대개 그게 대개는 옳은 경우입니다. 저도 굉장히 막 갑자기 뭐가 당하면은 일단은 잘 대해줍니다. 뭐 받아칠 수는 있더라도 일단은 그리고 이제 좀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법륜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뭐가 잘못돼 있는데 그게 잘 되라고 자꾸 덕담만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바보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듣는 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가. 그걸 전문가한테 딱 보이면은 뭐 오일이 없다든지 뭐 딱 현상이 나와서 그 교체하면 차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빌기만 하면은 차가 잘 가느냐 이거죠. 아예 이 차의 원인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점에서는 핀포인트 어택처럼 그거만 딱 고쳐내면 끝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의학적으로 딱 찾아 그 부분을 탁 고치면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뭐 물론 쉬게 해주면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따박따박 핀포인트로 들어가야 이 잘못된 게 교정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좌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받아치지는 않고 이렇게 잘 대해줬어. 오죽하고 그 통일 문제를 다루는데 좌파들을 다 첩수시켜서 모든 정보가 새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하고 좌파들이 뛰는 거를 용인을 했어. 왜? 그걸 잡아 맞서면은 박정희의 딸, 독재자의 딸 그런 시비가 올까봐 몸조심을 했던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보게 되면 따박따박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희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교권이 먼저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학생은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교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게 맞고 학생 인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전교조가 중심이 돼서 각 지역 교육감들이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위축시켰죠. 근데 그 교사들은 전교조는 또 그걸 지지했어. 근데 이번에 와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교권을 뭐 확보하래.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교사들이 다 잘하느냐? 이 사회에 나와보면은 참 학교에서 배운 거는 원칙적인 거고 그 수많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매뉴얼로 할 수도 없고 그걸 몰라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 저도 뭐 치유 현장 가게 되면 모욕적인 말 당하고 하죠. 필요하면 주먹도 날리고 아니면 뭐 묵묵히 듣고 있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죠. 필요하면 저는 뭐 바로 날아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소리도 지르고 뭐 던지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 목석처럼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뭐 때리려고 해도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이렇게 순한 모습은 안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걸 터득을 해야 돼요. 교육대학 나왔다고 해서 선생이 됐다고 해서 선생 잘한다. 천만의 말씀. 이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급자 선생들하고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지내고 했는데 그분은 반대로 전교조를 포함한 소속된 교사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았다.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을 자기가 매일 청소했대요. 그렇게 선생님들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그런데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와갖고 뭐 하자 그러고 또 교청 교사들이 뭐 하자 그러면 둘 다 들어줬대요. 왜냐? 교청과 전교조 모두 합법단체가 된 다음부터는 그들이 뭐 행사하러 간다고
출장 시청하면 다 해결해줬대요. 그렇게 해서 분란이 없도록 이렇게 이끌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김영평 교수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정년하신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많다. 그래서 막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가 나올 때 그 얘기를 듣고 딱 이 갈등을 정리해버리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이 갈등은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거든. 그 가만 냅둬서 이걸 바로잡는다고 휘저으면 지울수록 흙탕물이 더 일어나니까 가만 냅두면 가라앉고 갈등이 줄어든다. 갈등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못해요, 이건. 학생 인권을 쫙 키우다 보면 교권이 되고 그러면 교사들은 학생 통제 못하니까 학교는 오히려 개판되고 또 교사들은 그분들이 뭐 학생하고만 지내나요? 자기 상급자들 교사들하고 관계가 또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사회에서 또 친구들 관계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거기서 숱한 갈등이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그걸 본인이 또 이겨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탁 제압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 육사 나온 소대장이 병사들한테 맞았다고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하 언론이 다 그 소대장을 비난했어요. 교사를 또 강인해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렇게 했겠나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학생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생질을 합니까? 저는 취재 현장 가서 맞고 이렇게 겁이 나서 돌아가는 기자들은 난 그만두라 그랬어요. 거기서 맞고 오든 뭐 하든 간에 씩씩거리고 오는 이런 기자들이 해내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도 보게 되면요. 힘 있는 사람, 그게 기본적으로 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득도를 하는 거지 콩나물처럼 야리야리한 사람들은 득도를 못합니다. 깨우침도 못해요. 법륜스님처럼 보게 되면 증문즉설인가 온갖 얘기 나가서 바로 대답할 그게 그분이 뭐 야리야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권 문제하고 갈등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 조례를 개편하는 쪽으로 해라라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죠. 미래의 우리인데. 근데 학생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도 필요하죠. 오냐 받아주면 이게 됩니까? 우리 군이 지금 오냐 병사 받아주고 지금 뭐 당나라 군대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전교조 같은 이런 좌파들은 한쪽만 막 주장했어. 지금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교권 수호도 한다 뭐도 한다는데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가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탁 나오니까 이제 그걸 갖고 김건희 여사의 그 집안 땅 문제를 거론해서 뭐 하려고 하던 세력들이 브레이크가 걸렸죠. 또 양평군 자체는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되니까 또 뿔이 났고 옛날에는 김건희 대통령 처가가 이익 본다 그러면 다 발끈했지만 막상 딱 까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전체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좌파를 제가 다루는 법을 아까 한기호 의원처럼 소장을 던지고 국힘당처럼 허위 뉴스를 하는데 소장을 던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권 문제에 대해서 던지고 하면서 하다 보면 저 좌파들이 한국을 어떻게 휘어잡는가 하면 이 갈등이 있을 때 뭐 하나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그게 선인 양 다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남북 문제는 대화로만 풀어가야 된다는 엉뚱한 위험한 그래서 살려고 온 탈북인을 북한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도 자기는 인권 대통령이라고 정부라고 하는 웃기는 거가 됐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하나의 가치만 쭉 컸어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4대강 보를 해라. 뭐 우리 저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썼더만 가재와 붕어와 깨구리가 사는 공화국인가? 그게 중요하지. 하천을 이용하거나 취수하는 건 중요하지 않게 한 거에 대해서 잘 썼던데. 아니 자연 환경이 좋다 그러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야지. 그러려면 우리 조선으로 가야지. 600만 인군. 그것도 남북한 합쳐서. 여기에 하나의 가치만 본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들어가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제외한 각부 장관들이 안 했어. 자리망에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사건 터지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좌파하고 보수의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게 51대 49의 다툼이라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좌파들이 부인한 과거의 시스템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오랜 고민 끝에 만든 겁니다. 그게 맞으면 이렇게 가라앉고 흥분 가라앉히고 나면은 또 시스템에 맞춰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은요, 어쨌든 후쿠시마 방수수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외국 가면 뭐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외국 가고, 광주만 옳고 딴 데는 옳지도 않고, 교권, 학생인권 뭐 마음대로 주장하고 가짜뉴스 이렇게 하던 세력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거꾸로 받아치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옛날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이 할 때 자기가 장관이니까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랍시고 하면서 랍시고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는 제2의 취미라고 봅니다. 저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사이드 주장을 하다가 갈등이 막 일어나서 처음엔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차츰 알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만 됐지 힘이 없었고 세력도 없었고 또 파악도 못했는데 이제 상당히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아마 내년 총선에서 저는 국힘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많이는 못 이겨도.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좌파를 정리해야 됩니다. 확 정리하고 나서 그래야 뭐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 앞방송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을 이간질 시켜봐라. 왜? 여정이는 대한민국 왔다 갔거든. 그리고 김정은도 유학생 출신이고 싱가포르 가봤거든. 근데 그들은 자본주의 세계가 뭔지 알아. 나만에 알아. 근데 얼마나 좀 힘들게 하겠어요. 남북한 문제 다뤘다가 김정은이가 하노이 노딜 때문에 아주 학을 띄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정에서 떠나겠는데 여정이 지금 마음 편하겠습니까? 남매도 각자의 가족이 있고 하면은요, 싸웁니다. 싸워서, 그렇게 되면 둘이 싸우게 되면은, 그 두 사람들이 하는 것도 북한 군부가, 북한 노동당이 견제하는 걸로 보여요. 푸틴처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푸틴도 와야 될 거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 엉터리 주사파, 좌파들이 끌고 온 이 시스템을 와해시켜야 됩니다.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 정치색을 띠냐 그러는데 너무 망쳐놨어요. 똥 싸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쳐야 됩니다. 내년 총선 혁명을 향한 보수의 반격,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제2의 추미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모든 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싸우다 가다 보면 저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갈등은 다운시키는 거지 해결하려고 한쪽 편을 들면 오히려 커진다.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